최근 개인 투자의 3대장, 애플 시가총액마저 씹어먹은 엔비디아, 대한민국 서학개미들이 사랑한 TQQQ, 반감기에 현물 ETF 승인에 날개 다른 비트코인, 과연 이들 중 수익률 최강자는 누구일까요? 결과 공개 전에 한번 추측해보시죠. 정말 에이스들의 각축전일 것 같은데요. 올스타 게임의 본좌는 누구일까요?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데이터가 확인 가능한 2010년 7월부터 보면 이와 같은데요. 그러합니다. 진짜 가트코인의 칭호가 아깝지 않게 비트코인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회색의 비트코인만 보이며 잘 안 보이지만 눈을 크게 떠서 보면 주황색 엔비디아는 맨 밑에 살짝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TQQQ는 파란색 색깔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수익률로 보면 비트코인은 2010년 7월 이후 8,658만 8,133%라는 단위가 너무 커서 발음조차 어려운 경이적인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랑 TQQQ는 그냥 루저일까요? 그냥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엔비디아도 무려 46,129%의 수익률을, 그래프에서는 확인도 되지 않은 TQQQ는 15,26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즉 알기 쉽게 그 기간 동안 TQQQ는 153배가 되었으며 엔비디아는 462배가, 비트코인은 무려 86만 5,882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2010년의 비트코인에 대해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했으며 개인의 실제 투자 대상으로 접근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비트코인 몇백 개를 주고 피자를 배달시켜 먹었다는 전설 같은 시절의 얘기이며, 비트코인이 실제 개인들의 투자 세계에 진입했던 건 사실 김치 프리미엄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2017년경입니다. 이때 대한민국에도 빗썸, 업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겼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용이한 플랫폼 기반이 갖춰진 시기였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비교를 위해 2017년부터로 기준 시점을 다시 바꿔보면 결과는 역시 그러합니다. 가트코인은 고트였습니다. 비트코인 수익률이 여전히 1위입니다. 그래도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엔비디아도 TQQQ도 그래프에 이젠 식별이 잘 될 정도로 제법 비교할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7년 이후 비트코인은 73배, 엔비디아는 45배, TQQQ는 13배가 되었습니다. 즉 평범한 직장인 기준으로 개인이 단일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치를 1,00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1,000만 원이 각각 1억 4천만 원, 4억 5천만 원, 7억 3천만 원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실제 1억을 부으셨다면 각각 14억, 45억, 7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을 달성하시게 됩니다. 그럼 영광의 챔피언 트로피를 가트코인 형님께 선사하고 마무리하면 될까요? 아니요. 절대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현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아니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지배하는 건 인간의 본성, 즉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개인이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전고점 대비 얼마큼의 폭락이 있었는지, 즉 MDD를 확인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우선 안타깝지만 셋 중에 꼴찌를 한 TQQQ부터 보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대강 평온했던 시점만을 기준으로 보면 노란색 라인에서 볼 수 있듯이 최소 20%의 하락은 늘상 있었던 걸 확인하실 수 있으며, 빨간색 라인처럼 수익률 반토막도 간간히 있었던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반토막 수익률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문제가 되는, 즉 팬데믹 회복 후 미국 주가 지수가 폭풍 상승했던, 바로 대한민국 서학개미가 레버리지 ETF에 몰빵을 때렸던 시점인 가장 최근 기준으로 보면 죽음의 블랙라인 마이너스 80%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지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맨 오른쪽 동그라미처럼 여전히 마이너스 30% 부근에 머물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우승 엔비디아를 보면 개별주인 만큼 대부분의 기간에서 옐로우 라인처럼 마이너스 20%가 안 되는 잔잔한 웅덩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제는 레드라인처럼 엔비디아도 반토막을 피해갈 수 없었으며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르지만 작년 초까지만 해도 반토막을 넘어 마이너스 70% 가까이 되는 깊은 웅덩이를 견뎌야 했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우승자, 주인공
MVP인 비트코인을 보시겠습니다. 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평온한 시기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돈을 넣는 순간 투자 기간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반토막 상태로 마주하게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미치도록 차갑고 냉정합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리스크가 정확히 비례합니다. 지금 저희가 결과를 알고 과거의 차트로 놓고 봐서 그렇지. 내가 그때 1,000만 원만 넣었으면 1억만 넣었으면 내 인생은 완전 달라졌을 텐데 하시지만 비트코인에 1억을 넣으셨다면 미래의 차트를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 기간의 3분의 2가 넘는 기간 동안 반토막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0%에 놓여 계셨을 텐데 이걸 누가 온전히 견딜 수 있을까요? 정말 소수겠지만 저걸 견딘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 그냥 부자도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셨을 테지만 일반 사람 즉 인간의 심리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시는 분이라면 못 견디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럼 과거의 차트는 다 있고 현실 투자의 세계로 돌아가서 미래의 차트를 볼 수 없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맞습니다. 내가 높은 수익률 즉 인생 역전을 바라는 만큼 변동성이 높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지금 비트코인, 엔비디아, TQQQ에 돈을 넣는 순간 반토막이 찾아올 수도 있다를 넘어 무조건 찾아온다고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으셔야 합니다. 그 순간에 내가 버틸 수 있는 자산을 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한번 내 1억 계좌가 5천만 원으로 녹아있는 순간을 상상해 보시죠. 1번, 어차피 미국 주가 지수의 아름다운 우상향을 믿는다. 2번, AI 혁명은 절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3번, 전 세계가 돈을 미친 듯이 뿌려대는 세상에서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디지털 골드만이 살 길이다. 내가 반토막이 되었을 때 저 세 논리 중 나를 그 고통에서 버틸 수 있게 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가 무엇인지를 정답은 정해진 것이 아니며 나에게 맞는 논리가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해 보시고 그 자산을 투자하셔야 힘든 여정에서 그나마 남들보다 오래 살아남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저 논리 중 어떤 것도 나에게 안 먹히는 분이 계신다면 그 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는 편이 나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